자, 앞서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포르쉐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멀리서 포르쉐를 봤을 때, 멀리서 차를 봤을 때 아, 이 차는 포르쉐구나, 아니면 밤에 차를 봤을 때도 아, 이 차는 포르쉐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는 차는 포르쉐고 가까이 봤을 때 이게 911인지 아니면은 K맨인지 아니면은 벅스터인지 또는 마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포르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점식 헤드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요소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차폭과 차 크기, 또 특히 헤드램프 디자인의 그래픽들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이드뷰를 보시면 저희 포르쉐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루프의 플라잉 라인은 모든 차종에서 볼 수 있지만 딜로 그래픽 또는 팬더의 조형들은 각기 차종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특별히 세 가지 디자인 프로세스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션, 두 번째 스타일링, 세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프로포션 단계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스타일링, 디테일화하는 과정에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제가 일하는 부서 이름이 스타일 포르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앞으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저희 스타일 포르쉐가 어떤 부서인지,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일 포르쉐는 독일 바이상 내 포르쉐 R&D 센터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일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R&D 센터는 포르쉐의 모든 차량과 또 모터스포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트랙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R&D 센터의 소개 영상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름은 바이산이고요. 저희 R&D 센터의 전망입니다. 스튜디오 입구를 보고 계실 수 있고요. 여기서 스케치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하고 익스테리어 디자이너가 렌더링과 드로잉을 하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장이신 마이클 마우께서 모델 리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고요. 또 저희 디자인 팀들과 함께 토론도 같이 하십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 잠깐 등장하신 마이클 마우는 저희 스타일 포르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능을 따를 때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저희 디자이너에게 항상 강조하십니다. 이번 비전 357 발표 때 언급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역시 미와 기능의 조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그의 말과 일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바스케나우 막 이어 저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Warum sieht ein Porsche so aus? 포르쉐는 왜 이런 형태를 가지는지 Wie geht das?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디자인 이미지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디자인 사무실이라고 항상 화려하고 팬시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저렇게 한 구석에서 조립도 하고 저렇게 워크샵에서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고 작업도 하기도 합니다. 또 디자이너들이 필요할 때는 지하실에 내려가
서로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합니다. 또 차를 분해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도자기를 빚듯이 차를, 즉 클레이, 점토로 다듬고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것이 저희 디자이너의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희 스타일 포르쉐는 여러 전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8개 부서로 구분하였는데, 익스테리어, 모델링, 라이트 디자인, 필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컬러 앤 트림, 유저 익스피리언스, 버추얼 리얼리티로 총 8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arum did I Porsche so aus? 포르쉐를 포르쉐처럼 포르쉐를 포르쉐처럼 보이게 만든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확고한 디자인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튜디오의 바람은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쟁사들의 영향, 외부적으로는 법규, 또 회사 내에서는 개발 비용, 또 기술적인 영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자유가 주어진다면 디자이너는 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외부 영향이 작용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능적인 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디자이너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형태와 높은 사용성의 조화로 구성된 디자인을 완성해내는 것이 저희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조합하여 균형되고 세련된 디자인을 포르쉐는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포르쉐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임리스, 즉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뛰어나며 사람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꿈을 전달하는 디자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외부적 요소들이 모두 수용하면서 포르쉐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르쉐의 디자인 DNA를 확립하고 항상 충실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조했던 프로포션도 DNA에서는 최우선입니다. 저희 포르쉐 DNA는 차폭과 차 높이의 비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포르쉐만의 디엘로 그래픽, 또 빠르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팬더보다 낮은 보넷, 또 낮은 코, 그 밑에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 또 V자형의 리어 글라스, 작은 그린하우스와 그를 통해 강조되는 리어 팬더와 넓은 숄더는 모든 포르쉐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초기 901 모델에서 시작한 DNA는 신형인 992에서도 개선되었으며, 이는 전기자동차인 타이칸에서도 조금 더 단순화된 형태로 적용하였고, 이 모두 동일한 DNA를 공유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 계기판을 가장 높은 지점으로 폭을 강조한 디자인, 포르쉐의 전형적인 낮은 시트 포지션은 인테리어에서도 모든 포르쉐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Beget Last.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도표는 포르쉐의 양산 과정입니다. 양산차 디자인 프로세스는 저기 보시는 SOP,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 즉 생산 시작하는 날부터 보통 4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과정을 세분화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긴 과정 중에서 우선 아래 보시는 디자인 과정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과정은 크게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이디에이션, 데피니션, 프로덕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에이션은 언제나 스케치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지 간단히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의 시작은 굉장히 모든 사이드 뷰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이드 뷰는 자동차의 거의 모든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뷰로서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 오버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르쉐를 그리는 게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포르쉐 DNA를 참고하고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르쉐가 탄생되게 됩니다. 앞서 강조했던 플라이 라인, 빠른 루프 라인을 보고 계신데요. 또 9일 만에 개성적인 디엘로 그래픽, 또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소위 뽀뽀트리라고 있는 아름다운 팬더 라인을 접목시키면 단숨에 포르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앞모습에서는 팬더보다 낮은 보넷, 낮은 코노프와 그 밑에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 또 뒷모습에서는 전통적으로 낮은 리어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포르쉐에서 볼 수 있는 일자형 테일라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스케치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사이드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 디자인 토대로 제가 리어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작은 그린하우스를 통한 넓은 팬더를 포르쉐는 갖추고 있고요. 저희 디자이너들은 항상 그런 디자인 DNA를 고려하면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일자형 테일라이트고, 아까 사이드뷰에서도 말씀드렸던 포르쉐만의 넓고 볼륨 있는 팬더를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모습을 시연할 텐데요. 작은 그린하우스, 넓은 팬더는 앞모습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9일 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또 반복하지만 낮은 모넷과 높은 팬더, 그 밑에 자리 잡은 에어 테크는 포르쉐의 아주 중요한 프론트의 개성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파존식 헤드라이트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포르쉐는 좀 더 볼륨이 강조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명암을 첨가해서 볼륨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나고 나서는 디자인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자, 방금 뱀을 통해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과정 이후에 저희는 저희 디자인 디렉터들과 함께 리뷰를 하고 거기서 셀렉트된 디자인들은 저희 3분의 1 모델로서 더 발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갈색의 재료가 클레이라고 불리고 있는 재료인데요. 클레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이는 공업용 찰흙인데 이렇게 오븐 안에 두면 고온에 오븐 안에 두게 되면은 클레이가 말랑말랑해져서 조형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쉽게 조형물을 만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밀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링을 하거나 조형물을 만들고 나서는 실온에 좀 오래 놔두게 되면은 클레이가 딱딱해져서 지금 보시는 모델러가 작업하는 것 같이 조금 더 세심하고 세밀한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스튜디오는 클레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저희 포르쉐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스케치에서 시작되면 인테리어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는 앞서 보신 익스테리어와는 조금 다르게 피지컬한 모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보다는 이렇게 VR 고글을 통해서 디자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VR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실제와 많이 큰 차이가 없는 인테리어 디자인 시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VR 고글 시연을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는 미션 R이라는 차인데 다 알고 계시나요? 그 시연을 이 차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르쉐 미션 R은 재작년 IAA에서 발표되었던 컨셉카로 오토스포츠를 위한 순수 전기차 비전을 포르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도 전시가 되었으니 포르쉐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비전 357뿐만 아니라 미션 R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연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글을 쓰고 차에 다가가서 익스테리어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스티어링을 돌려보고 버튼을 조작해보면서 자기가 디자인한 제품들이, 요소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례는 어떤지를 지금 디자이너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방금 디자인된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팀들도 사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컬러 트리 팀은 이미 첫 단계 컨셉을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미션 R을 예시를 들어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3D 스캐너에 대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계 안에 저희가 원하는 재질이나 제품, 머티리얼을 넣고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화 되어 모델러가 이런 재료들을 직접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제품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지털화된 색상과 재질을 실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실물로 똑같이 이 재질로서 만든 목업을 옆에 두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디지털과 현실의 그 중간을,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재질, 또 천연 섬유와 같이 까다로운 소재도 유사한 방식으로 실사처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자, 데피니션.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구체화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스케치나 3분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디지털화한 과정 시연 동영상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디자이너, 왼쪽에 모델러가 지금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동차에서 디자인의 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보신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이드뷰를 모델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3D 모델링에서도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듯이 보는 바와 같이 라인들을, 즉 저희는 소위 캐릭터 라인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을 하나하나씩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잡아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 라인들이 구축이 되면 그걸 통해 좀 더 3차원적으로 그 면과 선들을 연장하여 스케치에서 보여줬던 캐릭터와 느낌들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A필러를 작업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완성된 라인들을 이제는 면으로서 볼륨을 찾아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면들이 추가가 되고 나면은 다양한 뷰를 통한 스케치를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스케치의 느낌을 3D 모델링에서 담아왔는지를 항상 비교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디지털 모델링 과정을 완성작까지 보여주는 타임랩스입니다. 이렇게 지난 과정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동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변화됐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시간 과정을 통해서 저희 모델링을 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 과정에서 완성품과 비슷한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이 나머지 과정들은 정말 디테일을 위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익스테리어는 선과 면으로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인테리어는 조금 더 볼륨에 강조한 모델링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손잡이는 폴리곤으로 모델링 작업을 한 것으로 이는 넙스 개념이 아닌 폴리곤 개념으로 인테리어에서 좀 더 적합한 모델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3차원적인 이런 복잡한 스트럭처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라스호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잡하고 디테일적인 조형과 예전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3차원적인 구조물들을 3D 프린터로서도 직접 양산하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저희 포르쉐는 더욱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높은 품질의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디자이너들이 모델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델에 1대1 모델에 테이핑을 하고 모델러들과 소통하며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은 디자이너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모델에서는 이제부터 1대 모델을 인테리어에서도 이제부터 1대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디자이너가 직접 앉아서 만져보고 사용하며 본인 스스로가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개념을 처음으로 체험하면서 자기 심리했던 디자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을 거쳐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완성된 클레이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렇게 일광이 비치는 풍경장에서 모델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클레이 모델들은 무광이며 색깔이 갈색이라서 실제적인 차의 질감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다인용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시트지나 필름지 같은 개념으로 따뜻한 물에 담그면은 다인용이 팽창을 하여 이렇게 클레이 모델에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레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페인트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반쪽만 클레이 모델이고 반쪽은 다이너를 입힌 모델입니다. 이에 더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헤드램프, 사이드미러 같은 디테일을 첨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상반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바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해서 발전시킨 익스테리어는 패키지에 항상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차를 구현하고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션R을 통해서 그 패키지에 맞는 소위 저희는 롤링 샷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 프레임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골격을 기반으로 실제로 사람이 운전해서 몰 수 있는 롤링 샤시를 저희는 항상 개발합니다. 실제로 롤링 샤시를 테스트트랙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연한 장소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삭에 있는 R&D 센터로 모터스포츠 옆에 있는 테스트트랙에서 보시다시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작업되는 데이터와 모델들은 실제 양산차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바뀌는 정도는 정말 몇 미리 차이밖에 안 되고 미세한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고려하여 완성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법규 부분인데요. 법규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규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세계 여러 나라마다 법규 부분이 다 달라서 모든 법규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들이 비슷해진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법규를 따르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포르쉐만의 디자인의 개성과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컬러 엔트리 부서 또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급업체와 함께 소재도 개발하며 실제로 지금 보시다시피 목업을 많이 만들고 판단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3D 모델링을 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양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이 면의 퀄리티나 볼륨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쉐이딩 기법을 사용합니다. 아마 기자분들께 좀 독특한 기법이라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쉐이딩은 얼룩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브라라고 불리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디자이너들은 모델의 면과 볼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포르쉐 양산차 디자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양산차들이 완성되고 생산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과 달리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르쉐는 언신이라는 책을 발표하여 이런 비밀 프로젝트들을 모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언신 영상을 통해 간단히 언신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하이퍼카 카테고리의 990 스트리트, 906 리빙 레전드, 비전 920, 비전 2, pop스터, 웹 스파이더, 스피노프로 제작했던 막한 비전 사파리, 551, 리틀 레벨, 다노포 리빙 레전드, 스포츠 투어러, 비전 트리스모. 제가 했던 대표적으로 언신에 소개되었던 990 스트리트입니다. 990 스트리트는 작년 포르쉐 입고낸 서울 행사 때 DDP에서도 전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타일 포르쉐는 자동차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스타워즈와 협업하여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을 디자인하는 등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이었지만 저희 스타일 포르쉐의 디자인 DNA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현재 작업물들은 여러분들께는 미래가 되겠지만 저희 디자이너들에게는 이미 현재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안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선보일 새로운 언신 작업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항상 여러분들께 미래 그 이유를 상상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에 무엇이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포르쉐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스터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